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부터 농업수입 감소 보장 방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페이지는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또는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본 강의에 대한 강의안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입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는 우리 여기 어떻게 외웠죠? 고값 먹으로 양양 갈 거야 마차 콩밭에 두고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기존의 밭작물 앞으로 가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품목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가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단 감자, 고랭지 재배, 봄 재배, 가을 재배, 이 감자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에 병충해를 보상해 줍니다. 이 병충해에 대한 보상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것은 병충해에 대한 인정 비율이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자에 대한 병충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과 3등급을 암기하시면 2등급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 이 재해는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 그리고 저장. 저장 쪽인 것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는 우리가 말하는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등이 다 어떠시다? 저장 형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재원부 하계보전 저장. 그럼 보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떻게? 수확 시기에 발생한 거죠.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육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단 감자는 제외한다. 고랭지 재배, 봄 재배, 가을 재배. 보상하지 않은 재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걔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규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규상특보 발령지역의 규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규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규상특보 발령지역의 규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럼 개수재원보 하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전이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그래서 개수재원보 하계 보전에다가 우리가 고값목으로 양양 갈 거야 마차 콩밭에 두고 할 때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개수재원부 하계 보전 저장.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고춧가루 입어서 고부하고 배무 단당파 메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추는 또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1등급 뭐 역부, 바세탄, 제시, 담담 등등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것도 중증에 대한 인정 비율이 1등급, 2등급, 3등급 상이하기 때문에 이 병충에 대한 등급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1등급이라 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퍼센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인정 비율 퍼센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게 낸다,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병충해를 주고 여기에 대한 인정 비율이 얼마인가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 고추는 병충해까지 보상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재해 정의 공통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종합위원 생산비 보장 방식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제한부 하계보전 끝. 개수제한부 하계보전. 왜 그러냐 그러면 시설에서 생산비 보장 방식을 주는 이제 시설적인 측면이 높지만 또 생산비 보장 방식에 가한 경우는 제때 소비를 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관성은 우리가 말하는 구황작물이라 할 수 있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저장을 해주지만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은 안 해준다.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은 저장이 없다. 그 차이만. 그래서 밭작물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은 저장의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동일합니다. 개수제원보 하계보전 끝. 개수제원보 하계보전. 그래서 개수제원보 하계보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한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여, 고의 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수확기에 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하고 각자의 두문 문자에 대한 내용이 각각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초자 후 시비 관련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하고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자, 다음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이게 품목하고 또 해가림 시설하고 나뉘는데, 자, 인삼은 이게 특정위험 보장 방식을 볼 수 있고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 인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삼은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자조화가 아니라 인삼은 전에도 암기하는 거 알려드렸죠. 태우지 폭침 화냄. 그래서 이 폭은 폭설하고 폭염 두 개이기 때문에 이폭이라고 되어 있었고 태우지 이폭침 화냄 또는 태우지 폭침 화냄, 태우지 폭폭침 화냄. 그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 폭설, 폭염, 침수, 화재, 냄, 내해. 그래서 이 침수는 두둑의 높이부터 15cm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둑의 높이가 15cm 이상이어야 되는 걸 침수 피해에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수 제한에 있어서 왜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인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일까? 인수 제한일까? 하는 것은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인데 이 이유는 침수일 때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기서 그러니까 상면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인삼밭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이어야 된다. 고당으로. 그러니까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의 농지가 인수 제한인 것은 이 침수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연관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풍, 강풍부터 보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특보. 그러니까 우리가 과수사정에는 기상특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나 태풍에 대한 특보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얼마? 14m/s 이상의 강풍이다. 14m/s 이상의 강풍. 자, 그리고 폭설은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 그러니까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몇 cm 이상? 5cm 이상인 상태.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다 암기는 저희가 우리가
퍽소리 하면 군대 다녀 남자분만 죄송합니다. 남자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야간에도 작전돌이 눈을 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대기하죠. 그리고 5분 대기조처럼 신발도 안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퍽솔로 24시간 신발 신고 5분 대기조 비상. 그러면 24시간 5분 대기조. 눈이 오면 24시간 신발도 안 벗죠. 신발도 안 벗고 5분 대기조 비상. 그래서 24시간 싱저설 5cm. 자, 이것은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퍽솔 24시간 신발도 안 벗고 5분 대기조 비상. 자, 집중호우는 집중 과수사정은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데 인삼은 밭이에요. 밭은 24시간. 그래서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그래서 기상청 호우에 대한 특보가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얼마? 80mm 이상. 과수사정은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의 상태고, 그래서 인삼은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자, 침수는 아까 얘기했죠. 인삼의 인수 제한할 때 2, 6, 15, 10 했죠. 그래서 2, 6, 15, 10.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2, 6, 15, 10이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바로 인수 제한으로 넘어가셔서 확인하십시오. 그랬을 때 15는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의 농기는 인수 제한이다. 그 이유는 이 침수에 대한 내용 때문이다. 연결됐습니다. 자, 우박은 정나오는 봉우리 저군 속에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 발생한 피해. 그래서 우박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냉해는 어떤 거였어? 찰내. 이거 엉겨 찬 기온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 기온이 얼마? 0.5도씨.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추라 및 전엽기, 추라하고 싹이 나고 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입이 나와서 4, 5월, 그러니까 추라 전엽기 4월 중에 해당 지역이 얼마, 최저 기온이 얼마? 0.5도씨 이하, 0.5도씨 이하 반드시 안겨 주십시오. 4, 5월, 전엽기가 4, 5월이니까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인삼의 냉해에서는 최저기온 0.5도씨 이하 확인하십시오. 다음 폭염입니다. 폭염에서는 그 일소 피해 때문에 과수사정에서 폭염에 대한 정의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과수사정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동안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인삼은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이 며칠? 7일 이상 지속된 상태. 그래서 암기 방법은 인삼의 307 부대의 입간판이 타오. 인삼 307 부대 입간판이 타오. 뭐냐? 30도 이상 7일 이상 지속될 때 입간판. 입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증상이 50%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인삼 307 부대 입간판이 타오. 그 다음에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자, 여기서 저희가 집중호우는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그리고 폭염에서는 인삼 307 부대 입간판이 타오. 자,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 폭염과 우리가 말하는 집중호우는 과수사정과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만 특별히 드렸어요. 인삼 집중호우, 인삼 이사 갈 때 집 팔고, 그래서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그리고 폭염은 인삼 307 부대 입간판이 타오. 그래서 최고기온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고, 그 다음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몇 % 이상? 50% 이상인 경우에 인정된다. 자,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자, 해감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이게 이제 보상하는 손해였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은 2년. 인삼에서는 2년이 있어야 됩니다. 2년. 이 2년은, 자, 인삼에서 2년, 인삼의 2년이다. 2년은 뭐냐 그러면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인삼은 그 지력을 많이 흡수하는 그러한 작물이기 때문에 연작을 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염류장애. 그러니까 밭에 소금기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그래서
인삼의 연 하면 나머지는 개수제염보 하계보전. 개수제염보 하계보전. 이것은 밭작물과 똑같아요. 인삼도 밭작물의 한 종류이지만 특정이염 방식이다. 그래서 이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밭작물과 똑같이 개수제원보 하계보전. 개수제원보 하계보전. 자, 전쟁만 볼까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자,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수제원보 하계보전을 기초로 해서 어떤 게 추가되고 빠지고 이 상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가림 시설인데요. 자, 해가림 시설. 아까 여기서 해가림 시설 가기 전에 여기서 해가림 시설 등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는 하우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하자입니다. 하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은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일상적인 뭐 밭작물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인삼은 해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래서 이 차이점만, 이 4번, 이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가림 시설인데요. 해가림 시설은 좀 이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하계, 계보, 보도, 침식, 하계, 계보, 보도, 침식으로 핵발화하면, 핵이 발사되면, 핵발화하면 방사선이 생기죠. 방사선 원인은 국가가 보험 처리한다. 자, 그러면 하계, 계보 이렇게 해주시고, 하계, 계보, 보도, 침식으로 핵발화하면 방사선 원인은 국가 보험 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하계, 계보, 보도, 침식으로 핵발화하면 방사선 원인으로 국가 보험 처리.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하는 이거예요. 다가 합니다.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자, 여기 봤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이제 보도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도는 여기에요.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자,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도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자, 그럼 보도 이제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도 우리가 말하면 비가림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계, 계보, 보도, 침식 했습니다. 하계, 계보, 보도, 침식 해결됐습니다. 다음 핵발화, 해가림 시설, 핵발화. 해가림 시설이 핵발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핵부터 보겠습니다.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효한 특성과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그래서 발전기, 여자기 등등 해서 저는 암기할 때 너무 기니까 발전기, 여자기 및 그 밖에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정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은 보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생긴 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생긴 실질적인 물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안 됐거나 물이 공급이 안 됐거나 이런 때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걸로 생긴 화재는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화재로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간,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자, 그래서 핵발화 했습니다. 핵발화 해왔고 그 다음에 핵이 발화하면 방사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보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방사선은 국가보험처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은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근데 이것도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연발화 또는 자연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암기할 때 하계개보 보도 침식으로 핵발화하여 핵발화하면 방사선 원인은 국가보험 처리. 자, 해가림 시설만 조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하는 이 내용을 예전처럼 예전에 이걸 다 써라 이런 것도 통함기로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무시간 통함기는 안 나오고 이 내용의 가로치기나 아니면 그 들어갈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만 독특하니까 해가림 시설만 좀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위험 보장방식의 원예시설 및 원예시설 버섯입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지만 특히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상한 손해고 나머지 화재나 화재 대물배상 책임은 뭐다? 특약이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자, 화재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지만 화재는 특약에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받장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침직피해가지고 자침직피는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자침직피, 그 다음에 피복, 수리. 피복, 수리. 이제 피복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수리. 자, 그래서 개수재원보 하계보전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침직피는 자연재해 조수에 로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우리가 인사함에서는 이 도를 그렇게 하겠죠.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였지만 인사함은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시설 버섯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그래서 자침,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자침, 직피,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인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불법 철거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피보험자의 파손된 보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피복제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피복제가 벗겨져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작물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수리나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침직피 했습니다. 그럼 자침직피 하면 피복, 수리자. 피복제가 없는 거죠. 출입물 제거나 농업용 시설물 피복제로 피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물의 발생. 그러니까 이것은 13번하고 14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에서는 피복제를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복을 벗긴 상태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 그래서 뭐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구조체가 무너져서 발생한 손해라든가 무너져서 깔려서 작물에 피해가 된다는 것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개수재원보 하계보전, 자침직피, 피복, 수리 이러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보장 방식입니다. 농업수입 보장 방식은 작물이 어떤 게 있어요? 포도, 사서, 고향, 감마, 가슴이 콩땅콩땅. 자, 포도, 고구마, 양파, 양배추, 감마, 가을 감자예요. 가을 재배 감자. 그 다음에 콩. 그래서 포도, 사서, 고향, 감마. 고향 가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그리고 가을 감자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수입 감소보다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뭘 보상해 준다? 가격 하락.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의 가격 하락. 그리고 감자는 뭐까지? 병충해까지.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가격 하락인데 우리가 말하는 감자만 병충해 보장입니다. 다른 것도 뭐 양파, 마늘, 고구마, 콩, 양배추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병충해라는 것은 감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히 쓰면 이제
이게 과수 발작물을 빼고 한다고 하면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콩, 양배추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가격 하락이고 감자만 써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 가격 하락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였고, 자, 가격 하락에 대한 질문.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하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이거 계산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일 때 뭘 해줬다. 그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도 나왔었고, 그리고 각 품목에 따라서 뭐 손도 대지 마. 그래가지고 뭐 대지 마라는 것도 나왔었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밥 밑에 2장 깔아. 이런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신다. 자, 농업수익 보장 방식에 가서 기준 수확가, 아니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수확기 가격 계산할 때도 기준 가격 계산할 때 이게 올림픽 평균 가격인데 또 가입 연도를 포함하는 가가, 마포의 이양이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안 나시면 바로 가셔서 농업수익 보장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여기서는 다 하나입니다. 개수지원부 하기보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인 저장. 자, 농업수익 감소는 제가 델라웨어 하면서 델라웨어 미아 오하이오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부부의 날. 자, 5월 21일 부부의 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개인 저장.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저장. 자, 우리 젊은 친구들 내 마음속에 저장했는데 보상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기존의 걸 보장이면 추가로 가격 하락까지 해주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래서 개수전부 하계 보전 개인 저장. 개수전부 하계 보전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 하락하여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또는 법인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자가 이라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수확기 가격의 하락을 발생한 손해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확기에 한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했다. 등등 이런 부분이 9번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성, 약화, 저장, 건조,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서 자, 저장 개수전 파괴 보전에서 또 저장이 들어간 것은 어떤 거였죠?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특강으로 지금까지 했던 과수 사정부터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까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어떻게 암기할 건지 여러분께 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손평이 이장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